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주파수를 맞춰드리는 백세 주파수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날, 밖에 잠깐만 다녀와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물을 꺼내 마시거나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매일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행동이 심장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습관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응급실 의사들이 여름철마다 반복해서 접하는 사례 중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심혈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왜 심장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정동석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걸었고 혈압약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동네에서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동석 어르신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땀이 비오듯 흘렀고 셔츠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덥다. 찬물로 세수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 아주 차가운 물을 얼굴과 목에 여러 번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도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더위를 먹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담당 의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강한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동석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시원한 물로 세수했을 뿐인데 왜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더우니까 차가운 물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으니 얼음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예민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혈관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혈관과 심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분들은 단순한 찬물 세수만으로도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차가운 물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찬물이 몸에 닿는다고 심장까지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도로망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리컵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여름 햇볕 아래 오래 놓여 뜨거워진 유리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물을 갑자기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컵이 버티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냉동실에서 막 꺼낸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재질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비슷합니다. 여름철에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넓어집니다. 몸속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얼굴이나 목에 끼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넓어져 있던 혈관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넓은 고속도로가 갑자기 한 차선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길은 좁아졌는데 자동차는 계속 달려오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력이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수축과 확장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가장 부담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듯 심장 역시 예상치 못한 압력 변화가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도 높은 압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뇨는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 혈관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실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염 자체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뜨거운 환경에서 차가운 환경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데 곧바로 얼음물을 들이키는 행동, 사우나를 마친 뒤 바로 냉탕으로 뛰어드는 행동, 폭염 속에서 걸어온 뒤 찬물 샤워를 시작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심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름철에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 가운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중 한두 가지는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직후 찬물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했으니까 시원하게 찬물 샤워해야 개운하지. 하지만 운동 직후의 몸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혈관도 넓어져 있고 체온 역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맞게 되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심장은 아직 운동 모드인데 혈관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순간 혈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을 안정시키고 미온수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나 후 냉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혈관이 크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냉탕에 들어가면 혈관은 순식간에 수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 목욕탕 사고를 특히 주의 깊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음물을 한 번에 들이키는 행동입니다.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들어오면 누구나 시원한 얼음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해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와 식도 주변의 혈관도 갑작스러운 냉자극을 받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때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더라도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강한 에어컨 바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바로 얼굴과 가슴 쪽으로 향하게 해놓습니다. 시원하긴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땀에 젖은 상태에서 강한 냉기를 직접 맞으면 혈관 수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몸에 강한 바람을 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염 속 외출 후 바로 찬물 세수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동석 어르신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차가운 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아직 열을 잔뜩 머금고 있을 때입니다. 그 상태에서 찬물이 얼굴과 목에 닿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목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후에는 먼저 실내에서 잠시 쉬면서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출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동들이 반드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도 심장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심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심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충격보다 꾸준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쉬운 심장 보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는 동안 낮아진 혈압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으니 30초 정도 천천히 몸을 깨우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밤사이 잃은 수분을 보충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너무 차가운 얼음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십시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걸러 혈당과 혈압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전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10시 이전,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에는 미리 물을 마셔두세요.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이미 탈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점심에는 짠 반찬이나 국물을 주의하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입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풍부한 제철 음식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꼭 나가야 한다면 모자와 양산을 챙기고 수분을 계속 보충해주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곧바로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내에 들어온 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몸을 안정시키며 땀을 식히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샤워는 숨이 편안해진 후에 미온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심장에 급격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선선한 시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빠르게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씻지 말고 몸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미온수로 씻어주십시오. 잠들기 전 에어컨 온도는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하고 야간료로 잠을 설치지 않도록 물은 적당량만 섭취하십시오. 결국 여름철 심장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천천히 적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을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임을 잊지 마세요. 얼음물은 정말 위험할까요? 찬물 샤워는 절대 안 될까요?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더 자세한 팁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음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음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상황입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1시간 넘게 걸어온 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적당량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찬물 샤워는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왜 위험하다고 하나요?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혈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비교적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은 행동이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여름철에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탈수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냉자극은 혈관을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정동석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응급실을 다녀온 뒤 정동석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찬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몸의 열기를 자연스럽게 식혔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들이키지 않고 천천히 나누어 마셨습니다. 샤워 역시 차가운 물 대신 미온수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느끼던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TV에서 소개하는 비싼 건강식품이나 어려운 운동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들어오자마자 찬물부터 찾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운동 직후 곧바로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더운 몸에 갑작스러운 찬물은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름철에는 체온을 천천히 낮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미온수 샤워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심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철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